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양자 장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장론을 큰 그림으로 살펴볼 거예요. 양자 장론은 영어로는 퀀텀 필드 티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퀀텀은 바로 양자를 의미하죠. 양자란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서의 어떤 불연속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필드는 우리가 마당 장자를 써서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theory는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퀀텀 필드 티어리는 우리가 줄여서 QFT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양자 장론, 이것은 미시세계의 양자적인 현상을 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자 장론은 세 가지 이론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을 이용해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 체계죠. 이러한 양자 역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 체계이긴 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빛의 비슷한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입자의 생성이나 소멸에 대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양자 장론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도 고려하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Special Relativity라고 하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인데요. 관성계에서 어떤 상대성이나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뒤얽힘, 그리고 이는 mc제곱과 같은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이론입니다. 자, 방금 전에 E는 mc제곱이라고 했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물의 하나죠. 자, 여기서 E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은 우리가 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부분을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론입니다. 장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할까요?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장의 들뜸이 입자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양자장론의 핵심 개념인 거죠. 장의 들뜸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장이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세계에 있다고 해봐요. 이 네모칸 안에. 자, 그런데 이 안에 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주어지면 장이 들뜨게 됩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장 자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게 되죠. 이렇게 들뜰 때 그때를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장의 들뜸을 우리가 입자로 본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장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자장에 해당하죠. 무슨 장? 전자의 장이요. 그리고 그때 그 장 중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잖아요. 그 장의 들뜸을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라는 입자죠. 즉 우리 주변에 입자 중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는 전자장의 들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양자장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QFT는 바로 양자장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자역학, 투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장이론이 잘 버무려져서 만든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그렇죠. 장의 들뜸이 바로 입자와 같다는 거죠. 마치 전자장의 들뜸이 전자와 같은 것처럼요. 쿼크 장의 들뜸이 쿼크랑 같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양자 장론을 왜 배울까요? 그렇죠. 이러한 이론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이론이니까요.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까요, 도대체? 맞습니다. 바로 소립자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양자 장론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 영어로는 우리가 Standard Model of Elementary Particle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lementary Particle 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그렇죠. 기본 입자를 의미하죠. 기본 입자의 어떤 표준 모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표준 모형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쿼크입니다. 쿼크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입자죠. 즉 양성자는 3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렙톤입니다. 경입자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론, 맞아요. 여기 있는 E가 바로 일렉트론인 전자죠. 대표적으로 전자가 있습니다. 자, 전자뿐만 아니라 뉴라고 뭐라고 하는 뉴. 자, 이걸 그리스 문자 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뉴가 포함된 여기 보이세요? 뉴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자, 이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뉴트리노입니다. 그런데 E가 있는 건 전자, 일렉트론 뉴트리노죠. 자, 그래서 뉴트리노라고 했는데 이건 중성미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즉 전자 중성미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전자 중성미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입자입니다. 쿼크, 경입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게이지 보존이 있습니다. 자, 이 게이지 보존이라고 되는데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이것도 하나의 입자입니다. 자, 이건 힘을 매개하는 입자예요. 뭘 매개한다? 힘을 매개하는 입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힘을 느끼려면 게이지 보존이 오고 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을 말하는 걸까요? 힘은 여기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강한 핵력인 강력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그렇죠. 전자기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맞아요. 약한 핵력인 양력을 의미하죠. 이렇게 강력, 전자기력, 양력을 느끼려면 각각 게이지 보존이란 게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서로 캐치볼을 하듯이요. 그 캐치볼의 그 공이 게이지 보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을 느끼려면 게이지 보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력에 해당하는 게이지 보존은 뭘까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G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우리가 글로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글로온이요. 바로 G가 글로온이죠. 즉 강력을 느끼게 해주는 게이지 보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아요. 감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감마는 뭘까요? 그렇죠. 광자입니다. 뭐라고요? 광자. 빛이죠. 빛을 우리가 양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자라고 하잖아요. 전자기력을 느끼려면 우리가 광자가 오고 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와 Z 보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W와 Z는 마지막인 그렇죠. 바로 양력을 의미하죠. W와 무슨 보존? Z 보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게이지 보존이 뭐라고요? 그렇죠. 게이지 보존이란 힘을 매개하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어떤 게 있다고요? 네,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있습니다. 특히 강력에 해당하는 게이지 보존은 글루온이고요. 전자기력에 해당하는 게이지 보존은 광자고요. 양력에 해당하는 게이지 보존은 W와 Z 보존입니다. 참고로 알려주면 강력은 우리가 아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힘, 그 강한 핵력, 핵자 사이의 힘을 우리가 강력이라고 하고요. 전자기력은 마이너스가 서로 멀어지는 힘,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붙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양력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타 분계가 있죠. 여기서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선을 내보내면서 분계하는 걸 우리가 베타 분계라고 하는데요. 베타선은 우리가 전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게이지 보존이라는 걸 알았죠. 게이지 보존이 뭐라고요? 힘을 매개하는 입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물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중력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원래 힘은 네 가지잖아요. 기본 힘은 강력, 전자기력, 양력, 그리고 중력까지요. 중력은 어디 있죠? 중력자가 안 보여요. 예, 중력자가 아직 통합이 안 됐어요. 표준 모형에 있어서만큼은요. 왜냐하면 이걸 포함시키면 바로 무한대의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중력까지는 표준 모형에 있어서는 통합이 안 됐다. 지금 강력, 전자기력, 양력까지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마지막 그렇죠. 뭐가 있죠? 보이세요? 네. 힉스 입자가 있죠? 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쿼크 있었고 렙톤이라는 경입자 있었고 지금 게이지 보존, 힘을 매개하는 입자인 게이지 보존에 대해서 했고 그런 다음에 스칼라 보존에 대해서 했어요. 스칼라 보존은 우리가 힉스 입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보면 질량을 부여하는 과정인 힉스 메커니즘의 결과물로 나오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칼라 보존이라고도 하고 힉스 입자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쿼크, 경입자, 게이지 보존, 스칼라 보존이 있는데요. 나온 김에 잠깐만 게이지 보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게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게이지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게이지 대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대칭성? 게이지 대칭성이요. 즉, 나중에 보면 어떤 동력학적인 정보를 담은 라그랑지안 밀도가 게이지 대칭성을 얻으려면 특히 local gauge symmetry, 즉 국소적인 게이지 대칭성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게이지 보존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야만 그 라그랑지안이 변화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나온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지라는 표현을 했고요.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온 입자다라고 해서 게이지 보존이라고 했고요. 뒤에 있는 보존은 무슨 말일까요? 보존. 자, 이거는 우리가 스핀과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계 있다? 스핀. 보존이란 것은 스핀이 정수배인 걸 말해요. 스핀이 뭐다? 정수배. 즉, 예를 들어 0, 1 이런 거를 우리가 스핀이 정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입자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스핀이 정수가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스핀이 반정수인 것도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페르미온. 페르미온은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스핀의 반정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 2분의 1 이런 게 반정수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페르미온은 어디 있어요? 네, 페르미온은 바로 쿼크나 경입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다 무슨 뭐라고요? 페르미온이라고요. 보존은 어디 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보존은 어디 있어요? 보존. 이 보존은 어디 있어요? 보존은 바로 그렇죠. 게이지 보존. 여기 둘 다 있네. 스칼라 보존. 이런 게 바로 스핀이 정수배인 거죠. 정리를 할게요. 다시.
스핀의 관점에서 보면 스핀이 정수배인 것도 있고 스핀이 반정수인 것도 있어요. 스핀이 정수인 거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고요. 스핀이 반정수인 건 페르미온이라는데 보존의 대표적으로 게이지 보존이나 스칼라 보존이 있고요. 페르미온의 대표적으로 쿼크나 경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리 마지막으로 게이지 뭐라고? 게이지 대칭성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오는 입자기 때문에 게이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보존은 왜 그렇다고요? 예, 스핀이 정수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스칼라 보존, 얘도 보존이니까 스핀이 정수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1세대라고 했죠. 맞죠? 1세대. 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세대는 바로 얘네가 1세대예요. 얘네가 뭐라고요? 1세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쿼크로서는 업쿼크, 다운쿼크고요. 그리고 경입자, 렙톤 입장에서 보면 일렉트론과 뉴트리노 일렉트론, 즉 전자 중성미자죠. 얘네를 합쳐서 1세대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2세대는요. 자, 2세대는 쿼크 중에서 참 매력적인 이런 뜻이고요. strange.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상한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뮤는 뭘까요? 이건 뮤온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뮤예요. 자, 이렇게 뮤온이란 게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게 뮤라 그랬으니까 얘는 뉴였죠. 그리스 문자. 얘는 뮤온 뉴트리노예요. 뮤온 뉴트리노.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세대네요. 3세대는 우리가 탑 쿼크 그리고 바텀 쿼크가 있고요. 자, 이건 무슨 문자일까요? 얘는 타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타우. 자, 그러면 얘는 타우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요. 타우 뉴트리노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쿼크와 경입자를 묶어서 우리가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준 모형은 스탠다드 모델 오브 엘리먼트 파티클인데요. 기본 입자에 대한 어떤 표준 모형을 말하고요. 기본 입자는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 입자를 우리가 쿼크, 그리고 경입자, 그리고 게이지 보존, 그리고 스칼라 보존 또는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로요. 세대별로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요. 1세대는 쿼크 경입자를 묶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점을 스핀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는 뭐라고요? 그렇죠. 얘네 쿼크와 경입자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하고요. 페르미온은 스핀 입장에서 보면 반정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이지 보존과 스칼라 보존은 말 그대로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스핀 입장에서 보면 정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게이지 보존인데 게이지 보존의 게이지는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해서 나온 입자이니까 게이지다. 그리고 보존은 아까 전에 스핀이 정수니까. 스칼라 보존은 이제 힉스 입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QFT, 즉 양자 장론으로 어느 정도 이게 다 예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인 양자 장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장론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얘예요. 바로 라그랑지안 밀도죠. 자, 존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앨리스요? 아주 유명한 양자 장론의 대가인 존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라그랑지안 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라그랑지안 밀도는 얘네가 합쳐진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이 쓴 문양을 갖고 온 거예요. 그 공식을요. 자, 여기 존 앨리스가 쓴 바로 라그랑지안 밀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라그랑지안 밀도가 어떤 것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건데요. 이게 라그랑지안이에요. 라그랑지안. 고전 역학에서도 라그랑지안이 나오거든요. 이 라그랑지안은 여기 보시면 T가 뭘까요? 맞아요. 여기서 T는 바로 운동 에너지를 말해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예요.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라그랑지안입니다.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로 델타 S는 0. 자, 이게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거든요. 무슨 작용? 최소 작용의 원리예요. 여기서 S는 우리가 작용을 의미하죠. 네. S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인티그랄 D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전 역학에서만큼은요. 이건 아까 라그랑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라그랑지안.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바로 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작용이 그 변분법에 의해서 최소로 나타나는 게 바로 최소 작용의 원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올러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에요. 무슨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요. 자,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우리가 라그랑지안만 주어지면 거기에 모든 동력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변분법을 통해서, 즉 최소 작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고전 역학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체계는 양자장론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양자장론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넣었기 때문에 시공간의 뒤얽힘, 즉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그랑지안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인 라그랑지안 밀도가 필요하죠. 라그랑지안 덴서티라고도 하는데요. 이 라그랑지안 밀도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작용 아까 S라 그랬죠? 이 작용 S가 바로 라그랑지안 밀도에다가 그렇죠. 4개. 4개라는 건 이제 시간 성분 하나, 공간 성분 3개. 그렇게 이제 적분한 게 바로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그렇죠. 기존의 라그랑지안이 아니라 이게 라그랑지안 밀도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뭐 x가 모두 4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건 특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어떤 결과예요. 4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 밀도로서 해석을 하면 이제 똑같이, 그런데 최소 작용의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작용? 그렇죠. 델타 S가 0이 되면 이러한 최소 작용의 원리는 똑같은데 이걸 통해서 나오는 오일러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양자창 이론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만 안다면, 뭐만 안다면? 아까 전에 라그랑지안만 알면 여기 모든 동력학 정보가 있듯이 라그랑지안 밀도에도 모든 동력학적인 정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 오일러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을 최소작용 원리로서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라그랑지안 밀도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라그랑지안 밀도.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양자창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됐고요. 라그랑지안 밀도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완성을 했다고요. 우리가 완성본부터 먼저 보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존 앨리스가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존 앨리스는 양자장론의 동력학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라그랑지안 밀도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요. 자, 앞으로 이걸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 라그랑지안 덴서티라고 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양자 장론을 하게 되면 라그랑지안 없고 라그랑지안 덴서티로 모두 다 표현이 되니까 보통 책에서는 그냥 라그랑지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 장론에 있어서만큼은 라그랑지안은 라그랑지안 밀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우선 당분간은 라그랑지안 밀도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할게요. 자, 라그랑지안 밀도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도 이렇게 써요. 약간 이탈릭처럼 쓰죠. 자, 어쨌든 이 라그랑지안 밀도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제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건 존 앨리스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게 라그랑지안 밀도고 이렇게 항이 이렇게 있고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있고 이건 또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예요?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표준 모형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F 뮤예요. 이건 뭐라? 뮤. 아까 전에 이건 뉴예요. 그러면 F 뮤뉴 또 F 뮤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텐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위에 있는 거 이건 공변 텐서. 위에 있는 건 반변, 아래에 있는 건 공변 텐서를 의미하거든요. 네. 텐서로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상대성 이론,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론 체계는 텐서로서 표현을 거의 다 하죠. 물론 그 뉴턴 역학도 사실 텐서죠. 벡터도 텐서에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뮤, 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2차 텐서 이상은 우리가 양자 장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F 뮤뉴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의 1.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게이지 보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표준 모형에 했던 게이지 보존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게이지 보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있었죠? 게이지 보존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게이지 보존이란 바로 힘을 매개하는 입자라고 그랬고 게이지 대칭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온 입자이고 보존이라는 건 스피니 정수배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글로원 그리고 그렇죠. 감마인 광자 W 보존, Z 보존 양력을 매개하는 거요.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걸 한 번에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얘는 뭘까요? 자, 이건 페르미온의 운동 에너지예요. 페르미온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표준 모형에서 페르미온이 두 가지가 있었죠. 쿼크랑 뭐가 있었죠? 한 거 기억나요? 그렇죠. 렙톤이 있었죠. 바로 경입자가요. 경입자 안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자, 타우 아니면 뮤온 그리고 각각의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 페르미온은 쿼크와 경입자를 말하고 거기서 이거는 그것들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있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 HC가 뭘까요? HC란 건 우리가 에르미트 켤레라고 합니다. 네, 켤레 복소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에 이제 켤레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바로 유카와 상호작용이에요. 무슨 상호작용? 유카는 이제 일본 과학자의 이름을 땄는데요. 유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파이 보여요? 이게 스칼라예요. 스칼라장. 무슨 장? 스칼라장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풋사이는요? 앞에 있는 풋사이. 자, 얘네는요? 이건 뭘까요? 이건 여기서 나왔죠? 바로 페르미온을 의미합니다. 얘네가 뭐라고요? 페르미온.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스칼라 장과 페르미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스칼라 장과 상호작용하면 우리가 질량을 생성시킬 수 있거든요. 즉, 유카와 상호작용이란 건 뭐냐?
바로 페르미온의 어디에? 페르미온 있잖아요. 아까 쿼크나 뭐가 있었죠? 그렇죠. 렙톤, 경입자가 있었죠. 이것에 질량을 부여하는 항입니다. 질량 부여항이에요. 알겠죠? 페르미온은 육하와 상호작용이라는 항을 통해서 질량을 부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전에 그 페르미온과 그 스칼라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질량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똑같아요. 얘가 뭐예요? 예. 그렇죠. 에르미트 켤레죠. 바로 얘에 대한 에르미트 켤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뭘까요? 파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스칼라라 그랬죠. 스칼라장. 그럼 이거는 스칼라 입자의 운동 에너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칼라 입자의 운동 에너지항이다. 자, 뒤에 있는 얘는요. 얘는 자, 지금까지 보면 뭐 운동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얘도 운동 에너지, 얘도 운동 에너지, 얘도 운동 에너지. 물론 얘는 이제 질량 부여하기 위해서 나온 항이고요. 육하와 상호작용. 그럼 위치 에너지는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L은 T-V였잖아요. 고전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빼기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나왔는데 위치 에너지 어디 있다? 네, 여기 있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마이너스 V 파이. 파이는 우리가 봤듯이 그렇죠. 스칼라 입자를 말하죠. 즉 스칼라 입자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스칼라 입자는 왜 나왔다?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장이에요. 스칼라 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걸 왜 한다? 이 라그랑지안 밀도가 우리가 표준 모형, 즉 양자 장론의 최종 목적치거든요. 표준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장론의 최종 목적지. 왜? 이 라그랑지안 밀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운동 역학적인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보면 게이지 보존도 있고 페르미온, 아까 쿼크 경입자도 있고 또 스칼라 입자도 있고 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전에 본 힉스 입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페르미온의 질량을 부여하는 육하와 상호작용도 있고요. 페르미온의 질량을 부여하는 게 육하와 상호작용이면 게이지 보존의 질량을 부여하는 거는요. 바로 요 밑에 걸로 해결이 됩니다. 얘네 스칼라 입자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에 요 항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 얘 위치 에너지로요. 알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얘로 이제 게이지 보존의 질량이 부여가 돼요. 힉스 메커니즘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퀀텀 필드 티어리 이거는 양자 장이론이라고 했고요. 바로 장의 들뜸이 입자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자장의 들뜸이 전자다. 쿼크장의 들뜸이 쿼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세 가지. 그렇죠. 바로 양자역학 특성대성 장이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걸 왜 한다고요? 이러한 이론은 그렇죠. 표준 모형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표준 모형은 우리가 쿼크, 경입자, 게이지 보존, 스칼라 보존이 있다. 여기서 보존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렇죠. 스피니 정수. 그리고요. 페르미온은 스피니 반전수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게이지 보존은 우리가 그렇죠. 힘을 매개하는 입자다. 스칼라 보존은 우리가 그렇죠. 바로 힉스 메커니즘의 결과물로 나온 거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양자 장이론에서 이 장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건데 라그랑지안은 동력학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다 있다. 게이지 보존 그리고 페르미온의 운동에너지 육하 상호작용을 통한 페르미온의 질량 부여 그리고 스칼라 입자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스칼라 입자의 위치에너지 이걸 통한 우리가 힉스 메커니즘 그래서 게이지 보존의 질량이 부여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이 된다. 다 연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자 장론에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라그랑지안 밀도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 결론까지 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자장 이론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러한 라그랑지안 밀도가 나왔는지요. 자,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이세요? 네, Q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QFT의 첫 발걸음은 바로 QED였죠. QED는 바로 우리가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자,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인데요.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전자기전 현상을 양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전자기력을 무슨 력? 전자기력을 우리가 양자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EWT라고 되는 건 Electroweak Theory예요. 이거는 전자기력과 양력을 모두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아까 전에는 전자기력만 생각했죠. 이번엔 전자기력, Electro, 그리고 weak force, 바로 약한 핵력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예요. 크로모는 바로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양자 생력학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그렇죠. 강력을 설명하는 거죠. 뭘 설명한다? 강력. 쿼크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전자기력, 두 번째는 전자기력 플러스 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과정이에요.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어떻게 그 라그랑지안이 나오도록 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만 더 살펴볼게요. 큰 그림으로요. 우선 우리가 경로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적분은 이제 파인만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캐터링, 산란 행렬로 할 수가 있죠. 자, 경로적분이나 아니면 산란 행렬로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냐? 바로 섭동 이론을 유도할 수 있어요. 섭동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급수 표현이 가능한 이론이에요. 급수 표현. 무슨 표현? 급수 표현. 이러한 섭동 이론을 하면 어떤 값을 여러 개의 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 여러 개의 항을 각각을 보니까 각각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상호작용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각각의 항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죠. 이것이 바로 섭동 이론입니다. 섭동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바로 우리가 경로적분이나 산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섭동 이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섭동이라는 것은 항들의 합이다. 항 있잖아요. 덧셈과 덧셈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항의 이 항의 합이다. 그런데 이 항이 각각이 어떤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섭동이론, 파인만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제규격화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제규격화란 건 이제 무한대를 유한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재규격화라고 하죠.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QED에서만큼은 전하와 질량을 우리가 실험값으로 바꿔야 되죠. 즉 기존에 나와 있던 건 배어 수량이었거든요. 배어란 건 이제 뭐 벗겨진, 그러니까 실험값이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 배어 수량으로 하면 무한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험값으로 다시 정해야 돼요. 그 실험값으로 정하면 뭘요? 여기서는 전하와 질량을 실험값으로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예측 가능하고 무한대가 제거가 되죠. 이것이 바로 재규격화입니다. 재규격화란 건 배어 수량, 기존엔
배어 수량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무한대 나오니까 우리가 실험값으로 임의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유한으로 나오니까 이걸 재규격. 다시 내가 재 거야. 다시 내가 규격을 할 거야. 뭘로? 바로 실험값으로 규격을 정할 거야. 그러면 유한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럴 땐 제휴효과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전자기력 제규격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EWT라고 하는 전자기 양력도 제규격화가 되죠. 그리고 이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도 제규격화가 되죠. 그 과정에서 제규격화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규격화가 안 되면 더 이상 이론으로서 쓸모가 없었거든요. 무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중력은 우리가 제규격화가 된다 안 된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즉 표준 모형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규격화가 얘는 안 돼요. 무한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표준 모형에 포함이 안 됐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어떻게 했다? 이제 섭동 이론이 나오는 과정은 경로적 분이나 산란 행렬을 통해서 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제규격화로 완전하게 쓸모있는 이론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가능성 여부로요. 즉 위에 바로 경로적 분이나 아니면 산란 행렬을 통해서 나오는 섭동 이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제휴효과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상호작용. 그래서 산란은 뭐예요? 산란이 딱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퍼지는지 뭐 이런 거였고, 경로적분은 그렇죠.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어떤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바로 아까 전에 설명한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관점이 뭐가 있다? 대칭성의 관점이 있다고요. 자, 대칭성의 관점 여기서 안 나와있지만 뭐 C, charge, P, parity, 그리고 T, time, 즉 CPT 대칭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대칭성은 특히나 게이지 대칭성을 말합니다. 알겠죠? 즉 게이지 이론에 대한 게 있어요. 자, 게이지 이론, 게이지 변화가 뭘까요? 게이지 변화. 자, 게이지 변화란 건 우리가 양자장, 무슨 장? 양자장. 우리가 예를 들어 전자면 전자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입자의 장, 양자장의 위상 변화를 말해요. 위상 변화란 건 우리가 복소수, 이게 위상 변화라는 건 특히나 이게 내부 변화예요. 게이지 대칭이 내부 대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안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거는 외부 대칭을 말하는 거고요. 외부 변화고요. 그 내부 변화를 의미한다. 내부 변화, 내부 대칭성을 의미한다. 게이지 대칭성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상이란 건 어떤 복소수 공간에서 이제 변화를 의미하죠. 회전과 관련이 있어요. 회전. 네. 근데 이게 입자 관점에서 보면 입자가 서로 이제 섞이는 거죠. 뭐. 아무튼, 자, 이러한 게이지 이론이 있는데요. 게이지 변화란 건 뭐다? 게이지 변화가 뭐다? 양자장의 위상 변화다. 위상 변화가 뭐다? 복소수의 어떤 그 회전 변화다. 이제 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제가 대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성? 대칭. 그러면 이 대칭은 사실 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군. 특히 연속적인 군인 리군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군? 리군. 소프트 리가 만든 리군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리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리군 중에 대표적인 유원 게이지 대칭이에요. 자, 유원 게이지 대칭을 아까 전에 여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바로 QED는
즉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전자기 역학은 양자 전기 역학은 바로 유언 게이지 대칭이죠. 리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이거는 아벨이에요. 아벨군. 즉 아벨군은 다른 말로 가환군이라고 해요. 무슨 군? 가환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죠. 교환 법칙이 뭔지 알죠? 이제 순서를 바꿔도 이렇게 같다 이런 걸 말해요. 자, 게이지 대칭인데요. 유언 게이지 대칭. 유언은 바로 리군 중에 하나다. 유는 여기서 유니타리를 말하고요. 유니타리 군이고요. 유니타리는 이런 걸 말해요. 이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켤레 전체 행렬이거든. 그것이 역행렬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군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1은 뭐예요? 네, 1은 이제 1 곱하기 1 원바이 원 행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요소로 된 걸 우리가 리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아까 전에 리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연속적인 변환이에요. 연속적 변환. 그래서 사실 소프트 리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 리군을 개발할 때 거기서 개발해요. 그 뭐냐 미분 방정식 알죠? 미분 방정식. 보통 구는 우리가 아벨이 구한 구는 대수 방정식의 해의 어떤 자기 동형 사상에서 나왔으면 이제 소프트 리는 리군을 이제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죠? 몇천 미분 방정식 하면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그 자기 동형 사상 뭐 이런 걸 봤다. 그것이 바로 리군이다. 이게 우리가 그렇죠. 게이지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썼다. 그래서 왜? 그게 위상 변화를 나타내니까. 그게 회전을 나타내니까. 회전. 이게 회전이잖아요. 이게 회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복소수 평면에서요. 자, 그런데 그게 U1은 이게 아벨군이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했죠. 어쨌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게이지 대칭이 성립해야지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게이지 보존인 광자죠. 어렵다고요? 네,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를 이 라그랑지안이잖아요. 이 라그랑지안을 이제 유언 게이지 대칭, 즉 국소 대칭을 이용해서 또 다른 라그랑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라그랑지안은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얘네가 같으려면 우리가 게이지 보존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안 그러면 안 같거든요. 그래서 게이지 보존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다시 이 라그랑지안을 변화를 시켜요. 뭘로? 게이지 변화를 시켜요. 게이지 변화를 시키는데 얘랑 같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만들려면 게이지 보존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 게이지 변환에서 이게 U1 게이지 변환이고 이 U1은 아까 전에 말한 그렇죠. 유니타리, 즉 소프트 리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벨리안 군이다.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나온 게이지 보존이고요. 자, 다음 얘는 네. 아까 유언은 우리가 그 전자기력 여기서 나왔었죠. 자, 얘는 뭘까요? 얘가 바로 양력입니다. 여기서 L은 왼손잡이란 뜻이에요. 양력은 뭐 왼손잡이만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여기서 S는 뭘까요? S는 스페셜이란 뜻이에요. 바로 행렬식이 0인 거죠. 무슨 식이? 행렬식이 0, 행렬식이 1인 거예요. 그리고 U는 아까 전에 유니타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E는 뭘까요? 네, 2 곱하기 2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얘는 SU2 얘는 비아벨리안이거든요. 비아벨리안입니다. 아벨군이에요. 즉 비가왕군이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아벨군에서 비아벨군으로 확장할 때 우리가
그걸 처음으로 생각한 게 양밀즈거든요. 양밀즈가 이제 아벨리안 군을 이게 QED에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비아벨리안 군으로도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양밀즈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어쨌든 이제 확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잘 되네 해서 나온 게 이제 양력이 잘 설명되네. 특히 자 얘를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얘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얘랑 같으려면 게이지 보존이 필요하다고요. 이때 게이지 보존이 뭐다? 그렇죠. W와 Z 보존인데 W 정확히 말하면 W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Z 보존이다. 이거 양력에 대한 게이지 보존이겠죠. 아까 전에 물론 U1에 대한 건 우리가 광자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비아벨리안 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까지 한 게 이게 EWT, 즉 전기 양력학이고요. 자, 이번에 강력이 나와있죠.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QCD입니다. 있죠?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 크로모 이게 색이라 그랬죠? 실제로 색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려면 색깔 3개가 모여서 흰색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양자수를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안 그러면 파울리 원리에서 이제 파울리는 그렇잖아요. 페르미온은 이제 두 입자가 다르다면 양자수가 분명히 한 개 정도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양자수 개념으로 나온 게 색이죠. 색. 어쨌든 그 색깔이 이제 세 개가 모이면 흰색이 나타나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색깔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규칙성을 띠게 만든 거죠. 우리가 빛의 사본색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색이다. 그래서 이건 실제 색이 아니라 그냥 그런 규칙성의 색이다. 합쳐서 흰색이 나오도록 만드는 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RGB가 있죠. 우리가 빛의 사본색 RGB 이렇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엔 여기 S 스페셜 그리고 유니타리 그리고 이건 3 곱하기 3 이렇게 스페셜은 아까 전에 행렬실이 1인 거고요. 유니타리는 그렇죠. 켤레 전체 행렬이 여권을 뜨는 거고요. 자, 그런 거라고 했죠. 이것도 비아벨리안입니다. 즉 비가완이고요. 즉 교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력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QCD.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지금 이걸 왜 한다고요? 자, 보세요.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 그리고 게이지 이론. 자, 이걸 해서 뭘 했다고요? 이걸 해서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했다고요. 아까 존 앨리스가 최종적으로 한.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걸 하면은 우리가 모든 동력학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이 입자가 반응해서 즉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 결국 표준 모형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고 어쨌든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힉스 메커니즘까지 하면 표준 모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모든 입자가 다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양자 장론이 뭐라고요? 네, 장의 들뜸을 입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든다고요? 바로 에너지를 주니까. 자, 그래서 그건 세 가지. 양자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장이론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은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이 바로 장의 들뜸과 이어지는 거죠. 장을 들뜨게 하면 입자, 반입자가 생성되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론이니까 뭘 설명할 수 있다? 바로 표준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 경입자, 게이지 보존, 스칼라 보존. 그렇죠? 그리고 라그랑지안 밀도가 있다.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그랑지안 밀도는 다음과 같이 모든 동력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다. 처음에 양자전기 역학, 두 번째
전자기 양력학 그리고 양자 생력학이다. 어떻게 했다? 그렇죠.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했을 때는 바로 그렇죠. 섭동 이론으로 했다. 제육화가 되는지 봐야 된다. 대칭성을 고려한 이론을 봤을 때는 대칭성이라는 건 게이지 대칭성이 대표적이고요. 바로 양자장의 위상 변화를 말하고요. 그래서 리곤이 쓰였는데 바로 유원균, 두 번째는 유원, 그리고 SUL,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원, SUL, SU3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뭘 구했다? 바로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